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정책이나 대책은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 집단, 정부, 그리고 투자자 모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거의 한 90% 이상이거든요. 지금 유튜브 공간에서 분야별로 주식시장 아니면 부동산 시장, 가상자산 시장 모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이죠. 제가 며칠 전에 8.15문이 출연할 때도 지금 애행하 환율에 배팅을 할 텐데, 즉 애행하를 매수할 타이밍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일코죠. 지금까지 이제 주식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외환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화 가치도 큰 폭 하락하고 엔화 가치도 큰 폭 하락했으니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달러 가치 상승을 예상하고 달러를 가지고 있다면 아주 문제가 간단하죠. 달러에서도 돈을 한 20% 벌었고, 그 다음에 엔화 가치가 떨어졌으니 엔화로 이제 바꾸어 타면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또 15% 20% 환차익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지난해 환율 전망에 실패해 버렸어요. 또 주식 투자에 실패해 버렸어요. 그것도 결국 주가 지수 또는 주식 전망에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소위 잃고 이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니 답이 없는 거죠.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에 와서 조세를 다주택자로도 조금 할인해주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안 돼요. 조세라는 것이 남아야 의미가 있잖아요. 법인 소득이 생겨야 조세가 의미가 있는 거고, 주식 투자자는 주식 투자에서 이익이 생겨야 의미가 있는 거고, 부동산 투자자는 부동산 투자에서 이익이 발생할 때 조세가 의미가 있는데, 지금에 와서 조세 삭감해 준다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정부는 조세 감면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도움이 되나요? 왜냐면 주택 가격이 더 내려간다고 하면 그 조세보다 더 큰 게 주택 가격 하락 폭이거든요. 그러면 그것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대책이 아니고 그냥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인데, 그냥 노력만 드는 거지. 그렇다고 소도로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혹자는 이것을 두고 대세는 걸어칠 수 없다 하는데, 대세를 잘못 판단한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유튜브 공간에서 활동한 경제 전문가들을 요즘 제가 많이 이제 아쉽다는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향후 위기가 온다면 경제 및 금융 전문가들이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요즘 와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이니까요. 지난해 부동산 분위기 잡은 거는 부동산 시장 이해관계자, 주식 시장에서 그야말로 가치도 없는 주식을 마치 엄청난 주식인 것처럼 포장한 사람은 정권 전문가지요. 또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환율이 내려간다고 얘기한 사람은 경제 전문가지요. 대학 교수 포함해가. 가상자산 좋다고 한 얘기도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망쳐놓고 쉽게 하면 소 잃어버렸는데, 지금에 와서 대책이 과연 마땅한 대책이 있을까요? 찾기 어려워요. 그나마 그러나 덜 터진 사람 있잖아요. 또 부동산은 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터지지 않은 사람한테는 기회가 있죠. 그 다음에 주식도 작게 터진 사람한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대책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대책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 입에까지 딱 떠먹여 줘야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해 포유환율연구소에서 9월부터 그 주가 지수가 6개월 후에는 2800에 2500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했으면 그때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3200이니까 지수대가. 그러면 지금 다시 사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주식을. 그러면 주식 수도 늘어나는 거죠. 그럼 조금 더 내려도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냥 그대로 있고, 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밉지요. 응? 다른 사람 다 주가 올라간다는데 주가 내린다고 하면 그냥 싫은 거야. 왜냐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야 되는데 내가 듣기 싫은 얘기를 하니 싫은 거죠. 그러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 직면해가 있는 거고, 주식도 그렇고 외환시장도 마찬가지죠. 지난해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는데 다수가 환율이 내려간다고 하니, 주로 경제학자들, 경제전문가들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편성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지식이 없어요. 전문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연준 출신의 스티븐 로치 교수가 달러 약세락 하니까 우리나라 교수들도 덩달아 가지고 달러 약세라는 거야. 그냥 자기는 몰라요. 모르고. 그 로치 교수가 연준 출신이니까, 그리고 하버드대 교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의견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국내에 전달하는 정도죠. 물론 그분도 동의를 했겠죠. 스테픈 로치 견해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물론 본인이 자기는 빠져나왔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설득력이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지난해 중국 주식 투자한 사람도 그 사람이거든요. 그럼 본인이 외환에도 실패했고 주식에도 실패했다고 봐야 돼요. 가상자산에도 실패했다고 봐야 돼요. 가상자산 홍반도 대학교에서도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중국 주식에 투자하라 했단 말이죠. 그럼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요즘 마치 성공한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건 설득력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조차도 자기 지식이 부족하니까, 특히 이제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대표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리 포유환율연구소 그림에서 홈페이지는 그림인데 알 수 있듯이 환율을 알락하면 거의 대부분을 다 알아야 돼요. 국내 경제 전반을 이해해야 되고, 세계 경제를 이해해야 되고, 주식시장 이해해야 되고, 채권시장 이해해야 되고, 원자재 시장 이해를 해야 되고, 실물 경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그 상호작용관계 다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이건 대학 교수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그 정도 실력으로는 이런 복잡한 구조를, 그 연결고리를 알 수가 없거든요. 경제학 교과서가 그렇게 또 설명도 하지도 않아요. 경제학 교과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는 부정하는 거죠. 또 시간이 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요. 왜? 가정한다는 자체가 시간은 안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 자체가 모순 덩어리인데 그 지식을 가지고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사실은 지식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고, 또 정태경제학으로 동태경제학을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정태경제학 지식으로 동태경제학을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고, 본인도 자신이 없으니까 아까 편성 효과죠. 연준 출신의 스티븐 로치가 달러 약세를 하니까 자기도 달러 약세야. 그리고 근거도 근본위제도 시대의 이론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파리로마니 대표와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네요. 예상은 내지는 전망은 누구나 틀릴 수 있다. 그러나 그 근거, 예상을 할 때도 근거가 있어야 되고 전망을 할 때도 근거는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근거가 말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의 실력이다. 예상은 누구나 틀릴 수 있다. 전망도 틀릴 수 있다. 그러나 근거를 종이화폐 시대에 근본인 제도 시대 이론을 가지고 와가 얘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환율과 아무 관계없는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반대 얘기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은 수익성이 중요한데 그 성장성만 얘기한다든지, 그 성장성조차도 알 수 없는 것을 테마주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한다든지, 그거는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자 내지는 전문가들도 고점에서 물리고, 그 다음에 시청자들도 고점에서 물리는 거예요. 그것도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99%가 당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전문가도 편성하고 투자자도 편성하고, 뭐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밴드웨건 효과라고도 하고 편성 효과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이죠. 이제 당할 대로 다 당해버리죠. 본인만 당한 게 아니고 국민 전체가 당했어요. 그것도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부동산시장, 가상자산시장, 자산시장 모두에서 98%는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에 와서는 뭐 외환강 고치기 대책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손은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외환강 비용만 발생하죠. 고치려고 하면 돈이 드니까. 또 비용만 발생해놨고도 성공할 가능성은 어렵다는 거죠. 그것이 정부 정책이든 아니면 뭐 유튜브 공간에서 활동하는 정권 전문가들이든 아니면 부동산 전문가들이든 누구도 지금은 그 대책이 효과적인 대책이 아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대책조차도 들어보면 설득력이 없는 것이 많다. 우리 포유 환율연구소 항상 강조하는데,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외환시장은 화폐와 금리 그리고 소비자 물가 등을 매개변수로, 원자재 등을 매개변수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 또 시청자들은 이 밀접하게 연결된 고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뭐 경제학자도 마찬가지고, 뭐 공영방송에 프로그램 진행하는 진행자도 마찬가지고, 그냥 지엽적인 지식만 가지고 대책을 내놨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책도 별 효과가 없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 한국은 부동산 시장이 이제 제일 관건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도 중국 경제처럼 부동산 중심 경제예요.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묻혀 있는데, 그런데 그 이해관계자들이, 즉 시장 참여자들이 주식에도 당하고 가상자산에도 당했어요. 외환시장에도 당했어요. 그런데 금리는 올라가고,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전문가들과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붙습니다. 즉 시장금리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즉 신용도가 떨어지면 금리는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 시장에서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이나 가계의 시장금리 상승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2023년 한국 경제는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모두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강남 불패도 있을 수 없다. 강남도 최소한 50%까지 부동산 가격이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할 것이다. 물론 한 2년 정도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소위 읽고 외양간 고치기 정책을 내놓기 때문에 그조차도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2023년 한국 경제는 아마 추정컨대 지난 IMF나 지금도 물론 IMF 수준인데,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동산 시장도 2023년에는
뭐 과거 외환위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이라도 대책 마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포유 환율연구소와 대화를 원한다면 한번 시간을 낼 용인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